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지난번에 홍조 환자의 치료 결과를 높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걸 1부로 해서 했고, 이번엔 또 연이어서 2부로 연속해서 방송을 할 거고요. 홍조 환자의 치료 결과를 높이는 방법, 엄밀히 말하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홍조 환자의 레이저 치료 결과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제목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 관련된 계속 연이어서 하는 방송이니까 앞에 방송과 한번 같이 다 한 번에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은 한 번에 다 방송을 편집해도 되는데 이 방송 분량이 너무 많으면 보통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고 좀 짜증나고 중간에 그냥 방송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을 안배하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게 됐고, 이번 방송도 재밌을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치료의 결과를 좋게 하는 방법 2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뭐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혈관을 작게 만들면 안 된다. 근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면 안 돼요. 피부가 약간 촉촉한 게 치료 결과를 확실하게 높여줘요. 그러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우선 봅시다. 스티바 A, 트레티노인 연고를 바르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왜? 유분의 분비가 줄고 각질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바 A를 바른 상태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거는 효과를 뚝 떨어뜨리게 돼요. 피부 안이 건강해야지,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재생도 잘 되고 문제가 있었던 피부가 새 피부로 전환이 되는데 쉽게 그게 가능해져요.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려면 피부 안에, 진피 안에 충분한 물이 있어야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에 로아큐탄이라고 판매됐던 약이 있죠. 피부 안을 엄청 건조하게 만드는 약. 그 약을 먹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2주 전엔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2주 전엔 끊어야지 피부 안에 어느 정도 좀 그게 성분이 없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스티바의 트레티노인 연고라든지 이소트레티노인 약 같은 거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건조함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한번 봅시다. 피부를 건조하게 하면 피부의 레이저 반사율을 높아서 투과율이 떨어져요. 피부에 물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피부의 레이저 투과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혈관의 레이저가 더 잘 먹어요. 근데 피부를 엄청 건조하게 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사 굴절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피부 표면에 반사 굴절이 많이 일어나니까 피부 표면에서 화상이 생길 가능성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혈관 처리에 되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피부가 건조하면 치료 후에 재생력이 현저히 감소해요. 둘 다 이것 다 건조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질 현성을 억제해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요. 트레티노인이나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거 둘 다 각질 형성을 억제해요. 그죠? 그래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피부 표면의 유분이 감소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진피에 있는 수분이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수분의 증발이 엄청 쉽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 안에 재생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물기가 없으면 당연히 콜라겐 리모델링에 불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진피 상배 혈관을 늘려요. 특히 트레티노인 연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피 상부에 있는 혈관에 브랜치 혈관, 브랜치 베슬을 늘려요. 작은 혈관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레이저 치료 말고 뭐 풍터 치료화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많이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피 상부의 혈관을 늘려놓으면 부은 효과가 생겨요. 이 혈관이 많아지게 되면 뻥튀기 되는 효과가 생겨서 피부 진피 상부에 볼륨업 형상이 생겨서 실제 살이 많이 찬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부풀어 올라서 살이 찬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레이저 치료 받기 전에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효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만 최고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해놓고 하면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치료를 받아도 똑같은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 놓고 자기는 관리 잘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병원을 또 원망하고 자기는 관리 잘 못한 거 없다라고 이런 게 문제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집에서 몰래 계속 발라요. 계속 먹고. 왜?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드름이 날까?
뭐 인터넷 보면 이런 거 먹고 바르면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데 보통 환자들이 팔랑귀가 엄청 많아요. 물론 뭐 어떤 병원 선생님은 이렇게 한다는 지론을 가진 선생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 결과를 잘 낸다, 그 사람이 홍조 치료에 뭐 엄청 잘한다, 그 사람한테 받으면 뭐 홍조가 싹싹 없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본원에서 할 때는 항상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본원에 믿고 다니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제가 하는 말을 꼭 믿고 따라주세요 라고 해요. 왜? 그동안 봤던 임상적 관찰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한 행동을 금지시켜요. 맨 처음에 제가 혈관을 작게 만들면 치료가 어렵다고 했는데 확장시키면 좋지 않느냐. 근데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 일반적인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행동들은 홍조를 오히려 악화시켜요. 어떻게 되냐면 혈관에 먹는 거를 좋게 한다고 혈관 직경을 확장시킨다고 난로 앞에 앉아있게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왜? 피부 표면에 복사열이 닿게 되면 피부 외부부터 손상이 일어나요. 그럼 피부 장벽이 흔히 말하는 아작이 나요. 아작이. 그리고 진피의 혈관 확장이 계속 생겨요. 왜냐하면 표피가 망가져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그거를 회복하려고 진피 상부에 엄청난 혈관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만두면 혈관이 확장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데 이 짓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 놓으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했는 순간만은 약간 호전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부 장벽은 엄청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밖에서 막 운동 많이 하다가 막 추운 곳에서 더운 막 땀이 막 나도록 운동하다가 또 실내 들어와서 뜨거운 난로 앞에 앉아 있다가 홍조가 생겼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 방에 들어와서 전기난로나 그 연탄난로 뭐 이런 데서 복사열을 받게 되면 피부 표면이 버티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런 걸 해가지고 혈관 확장시킨 다음에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지 해가지고 했다가 뒷감당 안 되는 홍조를 만드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전기난로 앞에 쐬고 이런 거는 진짜 일반인이 인터넷에 카더라 하는 정보를 듣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니까 남들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시고 어느 병원을 믿고 다니기로 하셨으면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혈관을 확장시키고 하면 더 결과 좋다고 하니까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레이저 시술 며칠 전부터 미친 듯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을 빼면 뭐 좋아진다. 인터넷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카더라 하는 의학적 지식도 없고 막 그 근거도 없고 그냥 멋대로 그냥 글 막 싸질러 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 싸질러 놓은 글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안 지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막 며칠 전부터 막 열심히 해요. 혈관 확장시키려고. 그러면 효과가 좋을 줄 알고. 근데 이거는 엄청 악화시키는 거예요. 레이저를 하기 전에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레이저를 받기 며칠 전부터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축시키지 않은 건 제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원래 나빠진 상태로 유지되는 건데 만약 운동을 하면 혈관이 더 확장될 거 아니에요. 비가역적으로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면 홍조의 상태가 더 악화되게 돼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 뭐 며칠 전에 혈관을 확장시켰다고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술을 마셔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의 갖고 있던 홍조가 너무 악화되기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되고 그동안 받았던 치료 효과가 다 물거품이 되고 완전히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본인이 다시 병을 다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동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전기난로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뭐 불판 앞에, 고기 같은 불판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거 같은 말이겠죠. 복사열이 얼굴 표면을 다 망가뜨려요. 진피에 있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면 모를까 피부 표면을 다 망가뜨리고 진피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술을 마신다거나 레이저 며칠 전에 운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피부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어느 병원을 가든 저한테 오시든 뭐 다른 병원을 가든 홍조 레이저 치료를 할 때 결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들은 일반인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고 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다들 완치하셔서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다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청도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도 더 재미난 주제, 즐거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드립니다.